4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2분기 첫 스타트를 가볍게 끊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 호조에 힘입어 4흘째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4% 올라 5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9%와 0.7%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수차례 흔들리기도 했지만 미국 제조업 지표가 선전하자 투자자들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증시는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청와대가 새누리당에서 요구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불법 사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어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을 AA 수준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4월 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할 텐데요. 봄비라고 하기엔 다소 거친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불편 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후부터는 대부분 그친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길 바랍니다. 자,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4월의 스타트를 경쾌하게 끊으면서 또 다른 강세장의 시장이 아닐까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매수 가능한 종목 샘플러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고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후반쯤 이어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대박 전략으로 2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표들의 호조로 인해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강세로 마감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주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이미 좀 알고 계신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상승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승 모멘텀이 없었는데 그런 이제 상승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53.4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확장 국면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예측치 자체는 이제 53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아무래도 예측치보다는 소폭 좀 상승하는 상회하는 지금 수치가 좀 나와 주어서 그러니까 지금 뉴욕 시장도 그렇고 뉴욕 시장 그다음 유럽 시장 모두 다 좋은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는 0.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9%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일단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 근데 이제 제조업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는 지금 뭐 GDP라든지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 전반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잘 나간다라는 것 자체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상당히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 지금 개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근데 부정적인 뉴스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로존이 이제 실업률이 10.8%로 좀 기록을 했죠. 지금 보시면은 14년 만에 최고치라 그러죠. 1997년 6월달 이후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고용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는 당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물 경제가 지금 침체기로 좀 접어들고 있는 유로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악재로 좀 받아들이신 다음에 상당히 앞으로 지금 조정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미국발 악재나 이런 부분보다는 유로존 쪽에서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침체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진다라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지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23.6% 엄청나게 높은 실업률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페인은 얼마 전까지 뭐 그리스,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국가 자체가 실업률이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악재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간밤에 지금 유가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서부 텍사스 원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15%, 그러니까 지금 2달러 정도 상승을 했죠. 네. 105.23달러 지금 마감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유가가 지금 그동안에 하락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어느 정도 유가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세로 좀 돌아서서 110달러 이상, 그러니까 120달러까지 지금 서부 텍사스 원유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는 다시 한번 좀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 자체가 급등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닌데 물가 지수가 오른다라면은 소비는 당연히 좀 지금 축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유가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일단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하방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경기 지표가 개선이 돼서 유가가 급등하긴 했지만은 이거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악재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악재를 모두 덮을 만큼 제조업 지표가 개선됐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정리해 볼 텐데 기관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시장 그동안에 기관이 엄청나게 지금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네. 조금 부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죠. 근데 이제 기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지금 업종이 좀 드러났죠.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 지표 자체가 좋은 상황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작년에 상당히 좀 많았고 올해 초까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기관들이 큰 폭으로 지금 자동차 업종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시장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170억 매도, 기관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 지금 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요. 어떠한 종목을 지금 매수 매도를 했는지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은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현대제철, NC소프트 같은 종목을 일단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급등하면서 좀 마감을 했죠. 일단 외국인의 힘이 상당히 좀 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매수를 좀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호남석유, 롯데쇼핑, 현대위아, 기아차, 포스코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했죠. 보시면은 그 매도폭이 가장 컸던 호남석유 같은 경우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플러스 앞으로의 지금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지금 시각을 좀 갖고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화학 업종 중에서 가장 지금 흐름이 좋은 호남석유가 지금 매수를 좀 가장 많이 해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위안은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면서 지금 얼마 전에 블록딜 얘기가 나왔을 때 급락이 좀 나왔지만 14만 원대를 좀 회복을 하는 모습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계속해서 좀 사주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일단은 매도가 마무리되고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 LG화학,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S-오일, 현대중공업, 포스코 같은 종목들을 일단 매도를 했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 매도했다라는 것 자체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화학업종 중에서 가장 지금 외국인의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자체가 LG화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유업종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 모두 좀 지금 부정적인 상태인데, 일단은 가격대로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라면 일단은 저가 매수에 단기적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정유업종 반등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좀 체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언급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일모직이나 S-오일, 삼성테크인, 현대건설, SKCNC 같은 종목들 일단 기관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규모 자체가 크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리포트는 좋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수급이 그렇게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이모직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가 언제쯤 좀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소폭의 좀 매도이긴 하지만은 흐름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걸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일단 언급드리기 앞서서 지금 수급 상태를 보면 기관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는 매수를 좀 보여주었는데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소폭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중소형주 시장은 아직까지도 기관의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은요. 다음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심텍,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고, 그다음 셀트리온 역시 좀 마찬가지겠죠. 그다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추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심텍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기대감, 인터플렉스도 역시 좀 마찬가지겠다.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CJ 옥쇼핑, SFA, TPC 글로벌, JC, 테라세미콘 같은 종목들 일단은 매수를 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관련주나 유통주, 그다음에 게임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지속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JC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지금 기관에서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 탄력을 한번 받을 경우에는 주도 업종, 그러니까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자동차와 좀 철강에 집중했다라는 걸 눈에 띌 수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프랑스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 판매가 정말 가파르게 늘었다라는 소식도 좀 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그렇죠. 주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해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자동차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유럽 시장에 그동안 진출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해 놓고 나서 네. 성장성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판매했던 대수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한다는 것 자체는 가장 지금 기술력이 좋은 시장 자체를 그러니까 공략을 한다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품질이 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좀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장 큰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꼭 체크 필요하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대박 전략 세워볼 텐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프로그램 매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급등이 나왔죠. 네. 이 얘기는 뭐냐,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프로그램에 의한 상승이 아닌 실질적인 현물에 의한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일 같은 경우도 뉴욕 시장에 일단 안정이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그러니까 어제 지금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시장 분위기 자체, 그러니까 업종별 흐름이 좀 더 어떤 업종이 지금 오르는가 내리는가가 조금 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어떠한 매매 형태를 보이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지금 매도를 좀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뭐 크게 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 소폭의 좀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서 동반 매수해주면 시장이 좀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기관들이 지금 저가 매수에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조차도 매도세가 안 나온다면 일단 시장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패턴을 잠깐 언급드려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쪽으로 지금 주가 자체 가격이 몰리고 있는데 삼각 수렴형이 지금 수렴 패턴이 좀 남아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어떤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 자체가 어떤 한쪽 방향으로 쏠리고 있는데 어떤 한쪽 방향으로 지금 튈 경우, 그러니까 지금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으로 튈 경우에는 그쪽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 자체는 윗방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지표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일단은 예상과 부합한다라면은 충분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을 봐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만 지금 10조 원 넘는 자금이 지금 투입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자금 자체가 이탈 흐름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기관이 그동안의 매도는 상당히 좀 강하게 보여주었으나 이제는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 자체,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 자체도 윗방향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확률이 높은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급등을 좀 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 같은 경우도
주가도 그렇고 그동안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최대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으면 차익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주식 100%보다는 일단 현금 한 어느 정도 20% 내지 30% 정도는 좀 보유하시면서 항상 지금 조정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자체도 좋을 때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박 전략 잘 써봤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든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포병 특검 방송 샘플러스의 강동석입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잘 보고 계신가요? 장 전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AS도 받아보고 또 오늘도 추천받아 볼 텐데요.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김영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첫 방송 어떠셨나요? 예, 어제 개편 이후에 이제 첫 방송인데 새로운 또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드리고자 더 심혈을 좀 기울여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코스맥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AS 해주시죠. 좀 하락이 있었어요. 예, 어제 이제 코스맥스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이제 장중에 오전장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장 오후장에서 좀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을 맞으면서 종가가 18,0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매수가 밴드 자체를 제가 이제 18,000원에서 18,500원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아직까지 여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고점에서의 어떤 소화 과정이 나타날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랑 음봉이 나타났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5일선도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매수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매수하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비중을 이제 늘리시는 전략은 안 되고요. 네. 기존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 네.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5일 2평 오늘 18,000원 오늘 내려가면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5일선이 좀 이탈이 돼도 예. 21선 자체가 좀 강하게 우상향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좀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해드린 이제 손절가를 제가 좀 여유 있게 17,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정도 선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홀딩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추천 가져볼 관심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좀 추천을 드릴 종목은 이제 바로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상당히 강한 또 양봉을 형성을 한 장중에 한 8%도 넘게 종가 자체가 한 8%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인데요. 바로 이제 국내 휴대폰 결제 서비스 업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업체인데요. 바로 이제 휴대폰 결제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조 원이 넘는 그러한 규모의 시장까지 성장을 하게 됐는데, 동사에 좀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미국 시장의 진출 부분, 이러한 부분,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아직 휴대폰 결제 시장이 상당히 초기 단계 상태입니다. 그러한 향후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보편화될 경우에 동사의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라든가 독일도 지금 계속 계약을 성사하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외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어제 기사화도 됐는데요. 카카오톡과의 어떤
일전에도 기사가 됐었죠. 카카오톡과의 그런 업무 제휴 서비스, 이모티콘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제휴를 맺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카카오톡과의 사업 연계 가능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해외 실적 부분 성장의 기대감 그리고 이러한 카카오톡과의 어떤 사업의 연계 가능성 이러한 부분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1년 넘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결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바로 동사하고 있는 이런 콘텐츠 사업 부분에서 약간 수익성이 좀 악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장기간 좀 주가의 흐름 좋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 차트를 좀 보시면 서서히 이제 상방향으로 좀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주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저점을 찍고 서서히 상승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 손절가. 예, 매수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전일 종가 오늘 이제 시초에 좀 상당히 어제 강했기 때문에 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 이상 뭐 상승 출발 호가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3% 이상 떠서 출발하게 된다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네. 약간의 좀 눌림이 나타날 때 전일 종가 정도의 수준에서 매수를 좀 권유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0,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정하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3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1월에 10,000원을 찍고서는 횡보인데 목표가 10,000원 좀 높은 건 아닌가요? 목표가 10,000원은 저는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단기간에 좀 오를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0,000원이면 그리고 한 15% 정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요즘에 카카오톡이랑 또 연계가 되면 주가가 좋더라고요. 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내일 AS도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봄비가 내리는데 어떻습니까?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네.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내리는 만큼 또 오늘 비와 관련된 뭐 종목 추천받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늘은 또 다른 이제 또 저평가 이제 관련돼 있으면서 또 수급도 상당히 좋은 종목을 한번 가지고 네. 말씀을 어제 종목 드려볼 한번 AS 예정입니다.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건창호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이건창호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의 흐름이 또 재료와 함께 또 급등한 그 이후에 이제 조정 흐름을 좀 받으면서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 혹은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조정을 좀 주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을 준 저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손절가 4,600원을 그대로 잡고 본다면 여전히 관심을 가져도 좋다는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는데 장중한 때 충분한 저가 매수 구간을 주면서 제가 이제 관심을 두었던 4,800원과 4,850원 사이에 매수 가격을 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4,950원을 넘어준다면은 주가도 좀 탄력이 붙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동안 이제 수급선이라고 보여지는 21선에 대한 이런 괴리도 많이 이제 좁혀진 구간이기 때문에 내주 안으로 한번 반등을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을 모색하는 종목을 구태여 작은 수익에 급하기보다는 목표가 한 5,300원짜리까지는 그대로 한번 보유해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더불어 4,950원을 넘는 시점에서는 매물 수화가 나오는지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사주고 있는데 좀 기관은 미미한데요. 이 수급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아직 여전히 수급이 나쁘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꾸준한 순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좀 거래량도 좀 많이 조정을 받는 국면이라던가 그런지 아직은 미흡하지만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점이 더 많다는 점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수익이 났으니까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어떤 거 받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영흥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네, 이 종목도 차트의 흐름을 보면 끼가 다분히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국내 이제 선제, 와이어로프, 와이어를 생산하고 또 국내 최대 철강 생산 업체인 포스코로부터 와이어로드를 조달을 해서 와이어로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만 본다면 상위 랭크에 속하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지금 기존 철강 생산 원가가 좀 증가되면서
증가가 되었지만 꾸준한 외형 성장을 좀 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가 되면서 주가도 상당히 개선폭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여전히 그 주당 순자산에 대한 이런 내용을 본다면은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3,165원, 여기에 주당 순이익 220원을 추가로 가정해서 본다면은 현재 주가는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져 있다. 현재 그 주당 순자산으로 본다면 3,300원 이상에 대한 주가 평가를 하더라도 지금 저평가 국면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재료로 또 붙어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하나 또 나타나고 있는 게 동남권 신공항 테마로 또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또 수급이 받쳐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평가되어진 영철강도 제대로 다시 한번 주가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저평가인 종목이긴 하지만 테마의 영향으로 주가가 또 부양된 만큼 큰 리스크도 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리는 선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현재 구간 때도 좀 무리수를 두는 구간은 아니고 오히려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한 2,050원으로 좀 짧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지금 관심을 갖는 자리는 매수가 한 2,100원부터 한 2,130원, 요 사이 구간을 가격을 주었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단기 목표가는 좀 제가 좀 낮지는 않지만 10% 정도로 해서 예. 2,35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350원 구간대에 온다면은 제가 추후 목표가를 좀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해서 좀 더 홀딩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런 의견을 같이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짧게 가면서 한번 목표가를 조정해보자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횡보 그리다가 주가가 2월부터 급격하게 뛰었어요.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저평가되어진 국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좀 정치권 테마 쪽에 대한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동남권 신공항 테마로 떠오르면서 또 수급이 좀 받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다시 또 AS 부탁드리고 또 다른 종목도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이중환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받은 종목 동양철관 AS 부탁드릴게요. 네, 동양철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매수가를 2,3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지수의 상승에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5일선을 맞고 좀 밀려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장중 내내 큰 폭의 움직임 없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어제도 외인의 수급은 좀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매도 물량을 아래에서 차츰 받아가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이 양호해 보입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제가 어제 2,15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손절 라인을 좀 높여서 2,250원으로 좀 상향하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더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 추천받을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코스닥 반도체 메모리 회사인 바른전자를 추천합니다. 바른전자요? 예, 추천 사유는요. 예. 최근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대중화로 대용량 저장 장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전자라는 회사가 세계가 인정한 그 메모리 반도체 기술인 8단 반도체 적층 디스크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기가 USB 메모리가 타사보다 크기가 좀 3분의 2 수준이고요. 그리고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중앙아시아하고 CIS 지역 등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에 나서는데요. 현재 북미 시장에 집중된 수출 시장을 중국과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등으로 네. 신시장 개척에 주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요. 수출 전략 전문가 출신의 신임 대표가 선임되면서 바른전자의 미래 전망이 밝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수가랑 매수가는 예. 1,100원 이하를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네. 손절가는 짧게 1,05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목표가는 1,250원, 21선과 61선이 교차하는 지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1,100원, 목표가는 1,250원, 손절가 1,050원 맞나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번 추천 받아보고요. 또 내일 AS 확실하게 받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예, 마지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통화에서 조금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 아쉽지만- 조절하겠습니다. 예, AS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제 LG 이노텍이 조금 많이 빠졌어요. 예, 예. 근데 예. 뭐 매수가 자체를 제가 97,000원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1.8% 마이너스 정도 되고요. 예. 제가 뭐 단기적으로 기관의 차익 매물이 지금 좀 실현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투신권에서 나왔는 거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한 하나의 종목일 뿐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루를 보고 매매를 하려면 뉴스로 봐야 되고요. 일단 수익률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회사의 양지를 보고 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요. 서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짚어드리면 일단 최근에 과대막 폭이라고 생각하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저전력 저가 타입 LED 방식을 가장 먼저 개발한 업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기술적인 부분은 양호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최근 들어 많이 빠졌죠. 근데 2분기부터 저가형 LED TV 시장을 노리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는 저전력 직화 타입 LED TV의 출시를 확대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이나 LG, 중국 메이저 TV 업체들에 대해서 저전력 직화 타입 LED를 납품 중이기 때문에 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밝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더욱 빠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매수가는 한 23,000원 정도 가져가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짧게 24,500원 정도 보시고요. 네. 손절가는 한 22,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 23,000원,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22,000원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122평 근처까지 왔단 말이죠. 122평이 무너지면 걱정인데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 저는 거기 밑에 지금 23,000원 단가가 네. 122평 바로 밑에 단계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밑꼬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절 같은 경우에도 짧게 22,000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내일 다시 더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네 분의 최고의 전문가와 추천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 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받고 있는데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개장을 앞두고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죠. 먼저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현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어제 코스피 지수가 2029포인트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한 내일쯤이면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상승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조금 그 선행 스펜2 상승에서 조금 어제 이제 제가 하루 일찍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데 오늘도 주가가 이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의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장 자체가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는 장 자체가 시가에서 멀리 떨어지는 그런 가격을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조금 예측은 맞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 내용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내면서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이 그걸로 해서 뜨면서 유통 3인방이 이제 신세계 그다음에 현대 롯데쇼핑 뜨면서 이제 고가 총액 상위 종목이 올리면서 주가를 이제 띄우는 그런 모양이 모였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풍요속의 빈곤이고 이제 자동차 그리고 이제 철 관련 주식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예, 주가가 이제 연속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연속성은 없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오늘은 그 고점이 한번 매도 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적으로 볼 때 이제 이 그 선반영에서 저항받는 모양이거든요.
선반영에서 저항받는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주가가 이 선반영 2050 가까이 가면 40 가까이 가면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대 포진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선행 스팬2가 움직임이 없을 때, 선행 스팬2의 움직임이 없을 때 주가는 분명히 박스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 2000포인트에서 2040포인트에서 박스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했듯이 양봉 상태에서 주가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점의 매도에 여러분이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신고가를 또 도전을 하겠죠. 도전을 하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많은 분들의 그 많은 쪽에 염려 때문에 염려로 신고가도 이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신고가 내는 거에 이제 자유롭지는 못한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신고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요즘에는 이제 요즘 그 선물이 큰 수익은 안 나지만 이제 선물이 가장 필요한 이유가 삼성전자 플러스 나면 콜로 대응하고 삼성전자 마이너스 나면 풀로 대응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여부가 오늘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선물을 외국인들이 손절매를 어제 6천억 쳤거든요. 6천억 치면서 이제 삼성전자 상승시키면서 어제 주가가 올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주가가 일단 상승을 하겠지만 상승이 제한된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오늘도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장 자체의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물 보면 이제 답이 이제 거의 나오죠. 선물이 좀 270에서 계속 이제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270 자체가 21일평도 있지만은 이제 선행 스팬 1또 이제 고점인데 21일평 아래는 음전한 이제 270일 위에는 양전한 이렇게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장 그 변곡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전후에는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내일이죠. 내일에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변곡점이 왔거든요. 변곡점이 왔는데 또 변곡점이 올 자리가 분명히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변곡점이 온 후에는 이번 변곡점은 지속력이 한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그 이유가 이제 기준선이 상승하는 타임이기 때문에 이번 변곡점은 한쪽으로 이번에 이제 변곡점이 9일 떨어지고 5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 4일 정도 변곡점, 5일 정도 변곡점이 나오는 그런 타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종목적으로 볼 때 이제 자동차주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는 제가 이제 따라가되 그 대신 이제 손절매 라인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제 자꾸 이제 그 모비스 살라는 분이 많습니다. 모비스를 살라는 분이 많은데 물론 모비스가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살락하는 분인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고요. 자동차 주식은 무조건 1등 주식 사야 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철 관련 주식에 이제 포스코하고 인천제철이 있습니다. 인천제철이 있는데 인천제철이 아무리 좋아도 포스코를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사인방은 현대하이스코, 현대하이스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현대제철 포스코인데요. 제가 볼 때 포스코로 몰아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이 주식은 그 신용 보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항시 신용이 이렇게 늘어날 때 신용이 항시 늘어나는 자리가 주가가 바닥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이 서서히 늘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포스코를 사가지고 갖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1등주만 움직입니다. 1등주만 움직이는데 여러분 1등주에 맞추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절대 보지 말아야 될 지표가 MACD나 트릭스 같은 지표입니다. 그런 지표들이 요즘에 그런 지표를 보고 주식을 사면은 주식이 분명히 물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주식을 조금 방향을 예측해 가지고 눌림목 순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유통 주식들이 심상치 않죠. 유통 주식 롯데쇼핑이라든지 신세계, 현대백화점인데 유통 주식들이 요즘 제가 볼 때는 한번 대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 특히 이제 저퍼주로서 주가가 이제 고점에 잡히면 저퍼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이 그런데 이제 워낙 고가주라서 사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통 주식을 한 몇 주 정도 사더라도 사야 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장고장에 이제 주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통 주식을 꼭 여러분께서 한번 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경기는 여당과 야당이 아무 말하지만 일단 경기는 이제 서서히 이제 기울어가는 불황 경기입니다. 불황에서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내수 종목 쪽으로 지금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수 쪽에 이제 특히 이제 내수하고 수출하고 겸한 한국 타이어라든지 뭐 큰 수익은 안 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대한항공, LG소프트 이런 종목 쪽으로 주가에 괜찮은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LG 그룹들이 이제 다시 상승을 여운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LG 그룹들은 손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대그룹하고 삼성그룹 쪽에서 집중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자동차 부품주를 묻는 분이 많은데 자동차 부품주는 역시 2등 주식입니다. 살려면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현대자동차가 어떤 회사인데 자기 관련 그 부품 회사들 돈 먹는 걸 눈뜨고 절대 못 보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1등 주식 쪽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4월 이제 어제 하루가 상큼하게 시작됐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지수가 앞으로 포럼 동안 어제 오늘 지수가 제일 고점 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지수가 2040을 넘어갈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현금화에 치중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금화에 치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 자체 전체 시나리오로 봐서는 거래량 동향으로 봐서는 거래량이 분명히 줄고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주는 상태에서 지금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21일평 거래량이 굉장히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거래 준 상태에서 특히 21일평 거래가 줄어들고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더라도 주가는 금방 갔다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물량을 줄이고 현금화 30%에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 작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플로어 차트를 보면요. 플로어 차트 자체가 굉장히 지금 무겁습니다. 플로어 차트 날카롭지 않고 둔탁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둔탁한 모양은 우리가 창끝이 날카로워야 주가가 치고 들어가지 창끝이 묵뚝하기 때문에 주식은 언제든지 쉽게 빠질 수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랭코 차트는 주가의 상승 포인트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저항대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랭코 차트가 보면요. 저항대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추격 매수는 굉장히 리스크를 안는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기 차트는 분명히 지금 조정 타임입니다. 두 개 열리는 모양이 두 개 창이 열리는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가기 차트의 이 상승 트렌드 공백을 보면 1900에서 2000 사이 공백 없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공백을 내우러 한번 내려온다는 게 이제 가기 차트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지금 지수 1940 이상에서는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장자체가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 한 종목 알파다. 그 알파는 제가 볼 때는 철 관련 주식하고 철 관련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포스코 두 종목만 보면 여러분께서 깔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주가 지수는 높지만 여러분 계좌는 굉장히 궁핍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식 좀 빠졌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사람 나고 돈 나고 돈 나고 사람 나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천천히 지켜보시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중요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앞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다 잊으시고 과거의 잡주를 다 청산하시고 여러분 우량주 사가지고 새로운 출발, 봄과 같이 새로운 출발하는 것도 현명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하는 그리울 때마다 생각나는 박미라 앵커와 청송촌 생각하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짧게 좀 여쭤볼게요. 2040포인트 넘으면 고점 매도하라라고 하셨는데 이런 철 관련주 그리고 유통 관련주 신규 매수는 좀 위험하겠죠? 아니요. 신규 철 관련 주식하고 유팅 관련 주식들은 저점 분할 매수 계속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수 상관없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후 방송에서도 신창원 대표님 나오시니까요. 이때도 마감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선촌놈 신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예상 지수가 코스피가 0.7% 오르면서 204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어진 다음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 대응 전략 현명하게 세워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